50대 이후에 많은 남성들은 밤새도록 여러 번 화장실에 가느라 잠이 계속 방해받는다는 은밀한 강박관념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잠은 더 이상 깊지 않고 몸은 피곤하고 무기력하며 다음 날은 마치 전혀 쉬지 못한 것처럼 멍합니다. 소변 줄기는 점점 약해지고 소변을 다 보지 못한 느낌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집중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점은 욕구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몸이 예전처럼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특히 이전에는 매우 자연스러웠던 사적인 순간에 주저한 불안감, 자신감 상실이 찾아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중 어떤 경험이라도 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피로와 불편함 속에서 살게 될 것이고 완전한 건강을 되찾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면 전립선 건강을 완전히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백만 남성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의 통계에 따르면 50세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 그리고 80세 이상에서는 이 수치가 거의 90%에 달하는 남성들이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과 그로 인한 불편한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조기에 행동한다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때 우리는 쉽게 나이 탓으로 돌리며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실수입니다. 나이는 전체의 그림의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활동 부족 불균형한 식습관, 경고 신호 무시와 같은 일상생활의 나쁜 습관들이 상황을 점점 더 심각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저는 최 교수님이라는 65세 환자분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는 한때 매우 활동적인 대학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 그는 점차 외출을 꺼리게 되었고 계속 화장실을 찾아야 할까봐 1시간 이상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만성적인 불면증 피로, 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 교수님이 유일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많은 남성들이 침묵 속에서 무기력하게 비슷한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노년의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 안에는 전립선 건강을 자연스럽게 되살릴 수 있는 비범한 능력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뇨기과 및 남성 건강 전문의 김수진 의사입니다. 지난 20년 이상 동안 저는 수천 명의 남성과 함께하며 자연적이고 과학적이며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해결책을 통해 비슷한 문제들을 극복하도록 도울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저는 단지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간단하고 안전하며 검증된 방법들, 즉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지도했던 긍정적인 습관들을 직접 공유할 것입니다. 집에서 몇 가지 작은 조절만으로도 그들은 점차 깊은 잠을 되찾고 매일 더 건강해지고 삶의 모든 면에서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20분씩 올바르고 꾸준하게 걷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또는 더 간단하게는 일상 식단에 흔한 한 가지 음식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그러한 모든 비밀들을 가장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공개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립선 걱정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었다면 다음 몇 분 동안 오늘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 활력 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입니다. 이 영상의 주제가 여러분께 필요하다면 댓글 섹션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아직 적합하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제가 여러분만을 위한 더 나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적이 누구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양성 전립선 비대증은 무엇이며 어떤 원인이 그것을 우리의 은밀한 강박관념으로 만들었을까요? 지금 바로 저와 함께 탐구해 봅시다. 전립선을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요도를 감싸고 있는 작은 호두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특별한 위치 때문에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요도를 압박하여 소변 보기 어려움, 소변 줄기 약화, 야간뇨와 같은 증상을 유발합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내부의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립선이 점차 커지는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비대증에 걸린다거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서 그렇다와 같은 몇 가지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실제로 점차 감소합니다. 이는 호르몬이 유일한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BPH는 세포 생성과 제거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신체가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오래된 세포를 균형 있게 제거합니다. 그러나 BPH의 경우 새로운 세포가 너무 많이 생성되고 오래된 세포는 제때 제거되지 않아 마치 오래된 부분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건설되는 건물처럼 전립선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러한 불균형을 야기하여 전립선이 점차 커지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3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전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나 형제 중 BPA를 앓았던 사람이 있다면, 특히 젊은 나이에 그랬다면 여러분의 발병 위험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심각한 증상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아는 것은 우리가 일찍부터 생활 습관을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박 교수님의 경우처럼 그는 40대 초반부터 전립선 관리를 통해 심각한 증상을 늦출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만성염증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전립선염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염증 상태가 조용히 진행되어 명확한 통증이나 특정 증상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염증은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직접 전립선을 공격하는 경우,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내부 환경이 깨지는 경우, 또는 더 나쁘게는 면역 체계가 실수로 전립선의 건강한 세포 자체를 공격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소변이 전립선관 내부로 역류하는 현상도 자극을 일으켜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또 다른 잠재적인 새로운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전립선 내 미생물 불균형입니다. 장과 마찬가지로 전립선에도 고유한 미생물 군집이 있으며 이 시스템이 교란되면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염증이 발생하면 신체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자극성 매개 물질을 방출합니다. 이 물질들은 전립선이 평소보다 더 많은 세포를 생성하도록 자극하여 전립선이 점차 커지게 만듭니다. 그 비대는 다시 국소적인 산소 부족을 일으켜 염증을 더 유발합니다. 이처럼 염증은 증식을 일으키고 증식은 다시 염증을 유발하여 올바른 개입 없이는 끊기 어려운 악순환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염증을 통제하고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기에는 청결한 개인 위생 유지, 비뇨기계 감염의 철저한 치료, 그리고 내부에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식습관과 휴식에 대한 관심이 포함됩니다. 셋째는 전립선 평활근의 긴장도 증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립선이 커져야만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전립선이 약간만 커져도 많은 불편함을 유발하는데 이는 내부 근육이 부드러운 호스를 조이는 것처럼 강하게 수축하여 물이 흐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축은 주로 교감신경계의 영향을 받으며 이는 신체가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거나 혈당이 변동하거나 비만이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식습관을 가질 때 쉽게 자극됩니다. 이 신경계가 과도하게 활동하면 근육은 강하게 수축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어 전립선 크기가 크게 크지 않더라도 소변 흐름이 심각하게 방해됩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BPA 치료 약물들이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대신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켜 소변 흐름을 더 원활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요약하자면 전립선 비대증은 유전 염증 건강에 해로운 생활 습관이라는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인 결과입니다. 좋은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인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면 우리는 조기에 개입하여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질병의 진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은 저와 함께 전립선 성장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와 BPH의 핵심 원인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요소들을 명확히 이해했으니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상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은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에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그 비결들을 탐구해 봅시다. 대사증후군을 피하라. 전립선의 은밀한 적. 이것은 여러분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첫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원인입니다. 대사증후군은 특정한 질병이 아니라 대개 당뇨병 또는 당뇨 전 단계, 고혈압, 고지혈증, 복부 비만을 포함하여 여러 건강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집합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가 심혈관이나 신장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립선 건강, 특히 양성 전립선 비대증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BPH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야간뇨, 빈뇨, 소변, 줄기 약화와 같은 증상도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키에 대한 체중 지수가 35 이상이라면 BPH 위험은 BMI 25 미만인 사람에 비해 최대 2%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둘레가 100cm를 초과하면 위험도 크게 증가하며 크면 클수록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요약하자면 복부 비만,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은 매일 여러분의 전립선에 조용히 손상을 입히는 은밀한 동맹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심장관, 신장 등을 걱정하느라 전립선도 이러한 요인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환자들에게, 특히 당뇨병 환자들에게 혈당, 혈압, 체중, 혈중 지방 수치를 심각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항상 조언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수치들을 잘 관리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질병 없이 사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노년의 전립선 문제를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요한 수치들에 대해 주치의와 능동적으로 상담하십시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조기에 예방하세요. 운동 강화, 처방전이 필요 없는 황금약. 이제 전립선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주는 간단하고 저렴하며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약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모두가 운동이 심혈관 건강, 혈압, 관절 등에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이 전립선 비대증 위험을 현저하게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8가지 대규모 연구에서 305,000명 이상의 남성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BPH 발병 위험을 30%까지 줄일 수 있으며 만약 더 꾸준히 운동한다면 이 수치는 36%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걷기 습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시간 이상, 즉 매일 2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을 걷는 사람들이 전립선 비대증 위험을 약 27% 줄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식사 후 매일 천천히 걷거나 시장에 가거나 차를 타지 않고 공원에 가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힘든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운동입니다. 조깅이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요가 가벼운 춤, 심지어 매일 아침 정원 가꾸기와 같이 자신이 좋아하는 가벼운 형태의 운동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경 긴장을 줄이며 전립선이 과도하게 비대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운동은 부작용이 없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특히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좋은 자연적인 약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신호를 보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하여 그것을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3.
특정 약물 피하기,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라. 전립선 건강을 보호하는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식단이나 운동과 같은 큰 사항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사용하고 있는 약물들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은 아니지만 이미 BPH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때때로 무해해 보이며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약물들도 우리의 비뇨기계와 전립선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일반적인 약물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여러분은 알레르기 약, 감기약 또는 숙면을 돕는 약을 자주 복용하시나요? 이러한 약물 중 상당수는 항히스타민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약물들의 한 가지 부작용은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고 요도괄약근의 긴장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방광은 물을 밀어내기 위해 수축하는 근육이 있는 풍선과 같습니다. 방광 근육이 이완되면 충분히 강하게 수축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소변의 흐름을 조절하는 문인 요도괄약근은 더 단단히 조여집니다. 그 결과 소변이 더 오래 정체되고 특히 전립선이 비대해져 요도를 압박하고 있을 때 소변 보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는 배뇨 곤란 잔뇨감, 심지어 즉각적인 의료 개입이 필요한 응급 상황인 급성 요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막힘 약입니다. 이것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감기약이나 독감약에 흔히 들어있는 또 다른 일반적인 약물군입니다. 슈도에페드린, 피스토에페드린이나 페닐에프린, 페닐레프린과 같은 활성 성분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혈관을 수축시켜 붓기와 코막힘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혈관 수축 작용은 코에만 국한되지 않고 방광 경부와 전립선의 평활근을 포함하여 신체의 다른 평활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비뇨기과 의사들은 BPH 치료를 위해 알파 차단제라고 불리는 약물들을 처방합니다. 이 약물들은 방광 경부와 전립선의 평활근을 이완시켜 소변이 더 쉽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코막힘 약은 정반대의 작용을 합니다. 이들은 이 평활근들을 긴장시켜 마치 중간이 조여진 풍선을 짜내려 할 때 내부의 물이 빠져나가기 매우 어려운 것처럼 만듭니다. 이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들의 배뇨 곤란 증상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항구울제, 특히 삼환계 항구울제도 방광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방광의 수축 능력을 감소시키고 소변을 저류하는 경향을 증가시켜 요폐 배뇨 곤란 또는 잔뇨감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항구울제를 복용 중이며 배뇨 관련 증상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흔히 보는 일반적인 실수는 많은 사람들이 감기약, 알레르기 약 또는 기타 비처방 약물을 임의로 구매하여 사용하면서도 그것들이 자신의 배뇨 상태를 상당히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통 이것들이 일반적인 약이고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립선과 관련된 어떠한 증상이라도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복용 중인 모든 약물 처방약, 비처방약, 건강보조식품, 비타민 포함에 대해 의사 또는 약사에게 항상 자세히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 전문가가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장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여 비뇨기 기능에 대한 원치 않는 부작용을 피하고 전립선 건강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4. 건강한 식단. 식사가 최고의 약이다. 우리 모두는 식단이 전반적인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 특정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과학자들에게 실제로 큰 도전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의 식습관을 장기간 정확히 추적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립선암 예방 연구, Prostate Cancer Prevention Trial 라는 대규모 연구에서 매우 귀중한 데이터 원천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의 주요 목표는 암에 관한 것이었지만 7년 동안 18,000명 이상의 남성을 추적 관찰한 과정은 우리에게 식단과 양성 전립선 비대증 발병 위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매우 귀중하고 심오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첫째는 섭취하는 지방의 양입니다. 연구자들은 남성들의 지방 섭취 습관을 매우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높은 지방 식단, 즉 일일 총 에너지의 약 38%가 지방에서 오는 경우를 가진 사람들이 지방 섭취가 적은 사람들 26% 미만에 비해 BPH 발병 위험이 약 31%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너무 많은 지방을 섭취하는 식단이 BPH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 연구에서 포화지방 단일 불포화지방 또는 다중불포화지방과 같은 특정 지방 유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일 지방 유형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총 지방 섭취량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붉은 고기입니다. 이것은 많은 남성들이 매우 좋아하는 식품이지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PCPT 연구는 일주일에 한 번 미만으로 붉은 고기를 섭취한 남성들이 매일 붉은 고기를 섭취한 남성들에 비해 BPH 발병 위험이 상당히 낮아졌음, 최대 30% 감소를 보여줍니다. 이는 특히 매력적인 붉은 고기, 요리가 많은 한국 음식 문화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입니다. 붉은 고기 섭취 빈도를 줄이는 것은 여러분의 전립선에 명확한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채소입니다. 붉은 고기와는 달리 채소는 우리의 좋은 친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한 접시 미만의 채소를 섭취한 사람들은 매일 4접시 이상의 채소를 섭취한 사람들에 비해 BPH 발병 위험이 최대 38% 더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채소가 풍부한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한겸증, 식물성 화합물 덕분에 전립선 건강에 강력한 보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러한 명확한 데이터로부터 우리는 강력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방이 너무 많고 붉은 고기가 너무 많으며 채소가 부족한 식단은 여러분을 BPH 발병 위험에 상당히 더 높게 노출시킬 것입니다. 제가 많은 환자들에게서 흔히 보는 실수는 예를 들어 붉은 고기를 조금 덜 먹는 식으로 특정 식품 한 가지만 줄이려고 노력하고 전체적인 식습관을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대개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비로운 슈퍼푸드나 복잡한 다이어트 솔루션을 찾는 대신 균형 잡히고 포괄적인 식단 모델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식물성 식품을 우선하고 붉은 고기를 최소화하며 건강한 불포화 지방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변화만이 인내심과 함께 여러분의 전립선을 위한 최고의 약이 될 것이며 지속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전 섹션에서 대사증후군 관리, 규칙적인 운동의 놀라운 효과, 특정 약물에 대한 주의와 같은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예방 전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재적인 다른 요소들을 더 깊이 탐구해 봅시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즉시 적용하여 전립선을 능동적으로 보호하고 지속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비결이자 가장 중요한 조언들입니다. 1. 리코펜 전립선의 선명한 붉은 동반자. 우리 중 많은 분들이 리코펜이라는 특별한 물질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보는 많은 과일과 채소에 선명한 붉은색을 부여하는 천연 색소입니다. 리코펜은 음식을 더 보기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극히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간단히 말해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보호하고 특히 염증을 줄이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몸속의 지속적인 염증은 전립선 비대증의 진행을 가속화하는 은밀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코펜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식단에서 리코펜의 주요 공급원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우리 몸이 매일 흡수하는 리코펜의 대부분은 토마토와 토마토 제품에서 나옵니다. 또한 수박, 붉은 구아바, 핑크 자몽, 파파야에서도 상당량의 리코펜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코펜이 정말로 전립선에 도움이 될까요? 대답은 매우 큰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며 과학 연구는 이를 점점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몇 대규모 연구는 식단에 리코펜을 많이 섭취한 남성들이 전립선 비대증 발병 위험을 최대 18%까지 줄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리코펜이 단순한 보호 물질이 아니라 전립선 세포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는 데 구체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리코펜을 몸이 가장 잘 흡수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코펜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많은 사람이 모르는 것인데 바로 토마토를 조리하는 방식이 우리 몸이 리코펜을 얼마나 잘 흡수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토를 익히는 것이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리코펜의 양을 실제로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토마토를 익히면 열이 단단한 세포벽을 부수는 데 도움이 되어 리코펜이 더 쉽게 방출되어 혈액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리 과정은 특별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토마토를 익힐 때 토마토 속의 당분과 다른 물질들 사이에 반응이 일어나 토마토에 더 진한 풍미를 부여하고 리코펜의 보호 효과를 강화하는 다른 좋은 물질들을 추가로 생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토마토 소스 익힌 토마토 수프 또는 토마토가 들어간 찜 요리와 같은 음식이 전립선 건강을 위해 생토마토를 먹는 것보다 더 권장되는 이유입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또는 한국식 면 요리 소스에 토마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선한 토마토 주스 한 잔도 리코펜을 보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효과를 보기 위해 매일 얼마만큼의 리코펜을 섭취해야 할까요? 완벽한 단일 수치는 없지만 연구들은 보통 매일 6에서 21mg의 리코펜을 권장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상상하고 일상 식단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예시를 참고하세요. 수프나 소스에 사용하는 농축 토마토 한 컵에는 약 19mg의 리코펜이 들어있습니다. 큰 수박 한 조각은 최대 14mg의 리코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작은 방울토마토 한 컵에도 약 38mg의 리코펜이 들어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일 식사를 통해 충분한 리코펜을 보충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경고도 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리코펜이 건강에 매우 좋지만 토마토나 토마토 제품을 과도하게 많이 섭취하면 신체에 일부 원치 않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토마토의 높은 산성으로 인해 장 불편을 겪거나 방광이 과도하게 자극되어 빈뇨나 급박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위산 역류도 토마토를 너무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흔한 문제로 가슴에 불편한 자결감을 유발합니다. 극히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너무 많은 양의 리코펜을 흡수하면 피부색이 오렌지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피부색이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일부 소수 연구에서는 고용량의 리코펜이 민감한 체질을 가진 사람들에게 신장 문제나 몸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므로 토마토와 리코펜이 풍부한 식품을 적당히 섭취하고 식단을 다양하게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익힌 토마토에서 나오는 리코펜은 염증을 줄이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전립선 건강을 지원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만병통치약이나 유일한 해결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힘은 다양한 영양 요소와 건강한 생활 습관의 조화로운 결합에 있습니다. 리코펜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체 그림은 아닙니다. 자, 지중해식 식단, 전반적인 건강을 위한 황금 모델, 대사 증후군 관리, 규칙적인 운동의 놀라운 효과,
그리고 채소 섭취를 늘리고 붉은 고기를 줄이는 잠재적 이점에 이르기까지 이 영상의 시작부터 우리가 함께 분석했던 모든 증거들을 바탕으로 단연코 가장 돋보이는 식단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특히 전립선 건강을 위한 팥과 황금 모델로 간주됩니다.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이 식단은 일시적인 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높은 수명과 더 낮은 만성 질환 발생률로 유명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전통적인 식습관을 기반으로 한 식생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식단이 왜 그렇게 특별하고 효과적일까요? 지중해식 식단은 다음 식품군을 풍부하게 섭취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비타민, 섬유질을 풍부하게 공급하며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반찬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다양한 색상과 종류를 상상해 보세요. 통곡물, 현미, 귀리, 통밀빵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섬유질을 제공하며 혈당을 안정시키고 체중을 조절하며 대사 증후군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이 식단의 주요 건강한 지방 공급원으로 동물성 기름이나 포화, 지방을 대체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과 한겸증 화합물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매우 좋고 전립선을 포함한 몸의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선 및 해산물, 특히 고등어, 연어, 정어리와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진 생선을 일주일에 여러 번 자주 섭취합니다. 오메가4는 강력한 한겸증 특성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전립선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견과류 및 콩류,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섬유질, 건강한 지방의 공급원으로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적당량의 흰 살코기, 닭고기, 달걀 등은 생선보다 적게 섭취합니다. 붉은 고기 및 유제품 소량으로 자주 섭취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전립선을 위한 황금 모델일까요? 지중해식 식단은 BPH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만성 염증 감소, 항산화제와 건강한 지방 덕분입니다. 체중 안정 유지 복부 비만 예방 배뇨 상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입니다. 심혈관 건강 개선 혈액순환을 증진시켜 전립선 건강과 배뇨 기능을 간접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체 대사 과정 최적화 세포 수준에서 신체가 더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기적의 음식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단하고 영양가 있게 채소를 많이 기름을 적게 먹고 좋은 습관을 매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중해 지역 사람들은 특별한 보양식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활하고 절제된 식사를 하며 꾸준히 가벼운 운동을 하는 방식 덕분에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립선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노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3. 정기검진 및 조기검진의 중요성 초기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예방은 매우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든 조기에 발견하는 것 또한 그 못지않게 필수적입니다. 심지어 이는 간단한 치료와 더 복잡한 과정 사이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40대, 50대 이상이 되면 정기 건강검진을 자신의 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하십시오. 그것은 마치 여러분의 차가 항상 원활하고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기검진이 왜 중요할까요? 잠재적인 문제의 조기 발견 전립선은 양성 비대증부터 염증, 심지어 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겪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문제들 중 상당수는 초기 단계에 명확한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 검진 BPH는 양성이지만 전립선암은 심각한 질병입니다. 검진 테스트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어 훨씬 더 높은 성공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에 대해 의사와 능동적으로 상의하십시오. 의사는 몇 가지 간단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검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특이 항권 PSA 혈액 검사. 이것은 전립선에서 생성되는 PSA 단백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간단한 혈액 검사입니다. 높은 PSA 수치는 BPH 염증 또는 전립선암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직장 수지 검사 의사가 직장을 통해 전립선의 크기 모양 및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약간 불편할 수 있지만 이는 비정상적인 변화를 감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검사는 진행 중인 BPH든 전립선암의 징후든 모든 비정상적인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기 발견은 훨씬 더 좋고 효과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환자들이 주저하거나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여 진찰을 미루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 환자 중 한 분인 이 교수님은 심각한 배뇨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분이 더 일찍 진료를 받았다면 간단한 PSA 검사만으로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개입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시적인 망설임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세요. 연령과 가족력을 고려하여 전립선 검진에 대해 주치의에게 능동적으로 질문하십시오. 그것은 미래의 더 큰 건강을 위한 작은 투자입니다. 4. 전립선 건강 최적화를 위한 추가적인 생활 습관 요소. 앞서 논의된 주요 전략 외에도 전립선 건강과 전반적인 삶의 질을 최적화하기 위해 여러분이 주의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생활 습관 요소들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압박감으로 가득 찬 현대 생활은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심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내분 비계와 면역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호르몬 수치를 변화시키고 염증을 촉진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염증은 BPH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과 같은 이완 기법을 배우거나 개인적인 취미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스트레스 수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어 전립선 건강을 지원합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몸의 회복, 호르몬 균형, 염증 반응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테스토스테론을 포함한 호르몬 생산을 교란하고 몸의 염증 수준을 높이며 면역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밤 7, 9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수면 일정을 유지하며 최적의 침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음주 제한 및 금연, 술과 담배는 모두 전반적인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요소이며 전립선도 예외는 아닙니다. 과도한 음주는 탈수를 유발하고 방광을 자극하며 배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과도한 음주와 BPA 발병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흡연은 심혈관 질환과 암을 포함한 수많은 만성 질환의 주요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장기로의 혈류를 감소시키며 전신염증을 촉진합니다. 이는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BPH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흡연 중이라면 이는 전반적인 건강상의 이점을 위해 금연을 고려할 훌륭한 시기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충분한 물 마시기.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건강한 신장 기능을 유지하고 몸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BPH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을 마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기보다는 하루 종일 나누어 마시십시오. 야간요 횟수를 줄이기 위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을 피하십시오. 커피, 진한 차, 탄산음료, 오렌지나 자몽과 같은 산성 과일 주스 등 방광을 자극하는 음료는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느낀다면 제한하십시오. 이러한 생활 습관 요소들을 일상에 통합함으로써 여러분은 전립선 건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도 더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질 높은 삶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립선과 그것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탐험 여정은 정말 많은 가치 있는 정보를 가져다 주었죠. 기억해야 할 것이 많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행동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을 함께 요약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3가지 중요한 전략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첫째, 대사 증후군을 잘 관리하십시오. 이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생활 습관의 직접적인 거울이며 전립선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늘리십시오. 전문 운동선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약 20분 동안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며 BPH 위험을 현저히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식단을 채택하십시오. 특히 지중해식 식단 모델을 배우십시오. 채소, 과일, 통곡물, 올리브 오일 그리고 생선 섭취를 늘리고 붉은 고기와 건강에 해로운 지방 섭취는 줄이십시오. 이것은 전립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 전체에도 좋은 포괄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그리고 작지만 중요성이 결코 적지 않은 알림 하나. 만약 여러분이 배뇨와 관련된 어떤 증상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과 같은 비처방 약물에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이 여러분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전립선 건강은 단지 불편한 증상을 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남성의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이러한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해 자신을 능동적으로 보호하십시오. 이 영상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친구, 형제 또는 스스로에 대해 좀 더 부드러운 시각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누구에게든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놀라게 한 것이 있거나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든 정보가 있다면 아래 댓글 섹션에 그 내용들을 공유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공유는 우리에게 피드백이 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조용히 부드러운 설명을 찾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감하지만 실용적인 주제, 즉 언급하는 사람은 적지만 모두가 이해해야 할 생리적 건강 노년의 심리 은퇴 후 삶의 질에 이르기까지 관심이 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우리가 다음 영상들에서 함께 이야기할 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배우는 것을 아는 한 우리는 여전히 충만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진심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며 남은 삶을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